안녕하세요.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8월 30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엇갈린 지표 결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형성되면서 무역전쟁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았다라는 우려감으로 경감되었으나 양국이 9월 1일부터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었던 만큼 긴장감도 유지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지표들이 좀 엇갈린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되었지만 7월 개인 소득은 0.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소비 호조가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신호도 나오게 된 것이죠. 또한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는 89.8로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격화된 무역전쟁으로 향후 소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게 된 것이지요. 유로화는 2년여 만에 최저 수준 부근까지 떨어졌는데요. 유로 약세 및 달러 강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로화는 달러 대비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연준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연준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만 제대로 한다면 미국 경제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연준 때문이야 이렇게 매일이다시피 연준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결국은 다우지수 0.16%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06% 상승,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감산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의심이 부상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펙 감산과 감산 기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던 나라가 러시아였었는데요. 노박 에너지부 장관은 8월 러시아의 산유량은 당시 약속했던 것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유가는 하락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유전이 밀집된 멕시코만 지역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도리안이 원유 생산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탓이라고 하네요.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대화 기대가 유지되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원유 시장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검증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미국 노동절로 인해서 새벽 2시에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항생지수로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시간봉 기준으로는 매도존과 매수존 동일한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3분봉 기준으로 진입을 했었고요. TFCP 기준으로 25, 542 매도 진입하고 나서 약 150틱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흐름도 보면은 크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눌림 자리는 최적의 진입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의 TFCP 매매 기법 기준대로 원칙 그대로 매도 진입 자리가 그러한 예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시각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지수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지만 유럽 증시는 이미 개장을 한 상태이겠죠. 매도존과 매수존 모두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매도 진입 HFCP 기준으로는 매도 진입에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분봉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TV 매수 신호도 아마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중받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훑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진입 영상을 올려드렸더라면 TV 매도 진입 신호가 나왔거나 TW 매도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의 매도 진입 영상을 공유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TW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진입을 한 상태라면, 매도 진입을 한 상태라면 일정 부분 수익
수익 구간 확보하면서 좀 홀딩을 해봄직한데 이미 TV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는 점도 아마 참고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부터 일정 부분 또 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TW 매도 신호를 아마 기다려 보게 될 것 같고요. TW가 아니더라도 TV 매도 신호도 나오게 된다면 아마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매도존과 매수존 시간봉 기준으로는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이 아닐 경우에 제가 공유 영상을 드린다면 아마도 3분봉 기준으로 TW 매도 신호를 기다렸겠죠.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TW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진입을 한다면 TW 매도 신호까지 아마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월요일 미국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새벽 2시에 조기 종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미국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수요일 날 11시 30분에 발표되었던 원유 재고 발표는 이번 주에는 자정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무엇에 집중을 하게 될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당장 미국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8월 고용지표를 포함한 주요 지표들이 다수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지표로 이 밖에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 경우 또한 최근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던 만큼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에서도 이 지표 결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진전 있는 소식이 있을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9월달 예정되어 있는 협상 아직까지 취소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없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 또한 두 나라 모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1일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 일부에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또한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를 시작한 만큼 미중 양국이 보다 진전된 언급을 내놓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마냥 안도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지난 잭슨홀 회의에서와 달리 향후 통화 완화 정도에 대해서 더 선명한 견해를 밝힐지 시장은 기다리게 될 텐데요. 연준 위원들 간에도 추가 완화의 정도와 필요성을 두고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고 얼마 전에도 공유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다시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불안이 팽팽한 만큼 미중 무역협상 진전 여부 그리고 통화정책 관련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신호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글로벌 경기 상황의 현 주소가 될 핵심 지표의 발표 결과들이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칙 매매로 내가 진입할 자리를 기다려서 진입하는 근거가 있는 진입, 성공 투자가 되실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